우리 이번에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의뢰인분들이 뭐 협의이혼 절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협의이혼 할 때 유의점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협의이혼을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요. 일단 우리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서울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전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어느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시든 서울에서 이혼을 하신다면 재판상 이혼을 그러면 서울 가정이 전부 관할을 하기 때문에 다 이제 서울 가정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협의 이혼에서는 관할 법원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즉 서울 가정뿐만 아니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법원에서도 이제 협의 이혼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예를 들어 협의이혼 절차 이러한 검색 키워드로 검색을 하신다면 법원에서 기본 안내를 하고 있는 사이트에 연결이 용이하게 되십니다. 거기에 가면 어떠어떠한 지역, 뭐 무슨 구, 무슨 구가 어떤 법원인지도 기재되어 있고 각 법원별로 담당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요. 사실 세부 절차는 내가 이 법원에서 진행해야 되는구나 정도 확인을 하신 후 그 법원에 또 유선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죠. 일단은 그래도 뭐 대략적인 절차를 보면요. 양 당사자가 같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그 각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각 법원에 가면 그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고요. 또는 뭐 서울가정법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협의이혼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시면 양식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하나 인쇄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우선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뭐 등록 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등 그리고 처도 동일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신청의 취지는 의 당사자 사이에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이혼 의사가 확인되었다라는 확인을 구함이고요. 그다음에 첨부 서류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뭐 확인 기일 1회, 2회 그 다음에 뭐 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 조서 정본 교부 뭐 이러한 식의 이제 칸이 있게 되는데 즉 우리가 이제 두 분이 같이 가셔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담당 부서에서 대략적인 안내를 해주면서 확인기일을 2개 주게 되죠. 통상 이제 이걸 숙려 기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가량,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가량 이후에 숙려 기간을 거쳐서 확인기일을 2개 주게 됩니다. 이 확인기일에도 두 분이 같이 출석을 하셔서 판사님 앞에서 이혼한다라는 의사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 등본을 받게 되고 그것을 관할구청에 이혼 신고까지 하셔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 이혼은 대략적으로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협의이혼 법원의 안내를 보면 어떠한 문구가 있냐면 재산에 관한 것은 첨부하여 제출해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안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의이혼 법원에서는 이혼 자체 그리고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정도만 관여할 뿐이지 그 외에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뭐 물론 이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 재산 문제가 아예 없는 경우는 사실 반대로 드물겠죠. 그럼 재산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뭐 위자료도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 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만일 말로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주기로 한 사람이 안 준다거나 또는 받기로 한 사람이 뭐 더 많이 청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합의의 내용이 만일 있다고 해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합의서를 쓰러 오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양육권 외에 재산관에서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드려서 추후 분쟁의 소지를 막게 한다거나 뭐 일부 유불리를 좀 검토를 해서 이제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명확한 마무리 이전에 이렇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합당합니까? 라는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뭐 그래도 한 번씩은 진단을 받는 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너무 불리한 이제 협의 이혼을 하셔서 추후에 오시는 경우에 이걸 되돌리는 게 그나마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좀 일부 어느 정도 불리하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내가 이 내용이 합당한가? 라는 걸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 조건이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정적으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협의 이혼 안 하셔서 막상 소송이 되고 상대방도 본격적으로 알아본 이후에 아, 예전에 내가 그 내용으로 합의할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뭐 그때라도 어떻게 조정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협의 단계에서 유리해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해서 내가 차분하게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의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하면 적어도 합의서를 써서 명확히 해둔다라는 유의점이 또 있겠죠.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재판상 이혼 안에 뭐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이 있다라고 구별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합의가 됐을 때 꼭 협의 이혼의 방법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 조정 이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셔도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들도 합의된 경우에 그대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신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조정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 이혼은 두 분이 같이 계속 출석을 하시면서 좀 번거로운 부분, 그다음에 합의서를 별도로 써야 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데 합의서를 쓴다고 써도 나중에 다시 소송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최소 협의서를 명확하게 쓴다. 유의점. 그냥 만일 다른 선택항으로 조정으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둘 중에 뭐로 할지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것 또한 이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이혼의 대략적인 절차, 그다음에 특히나 협의이혼 하실 경우 유의점, 내가 이렇게 협의이혼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진단, 그다음에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합의서로 남겨두는 게 필요한가, 혹은 다른 방법인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명확한가에 대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